그러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지난 주말에 한 50명대 유지되더니 조금은 줄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긍정적인 신호인가요? 아니면 근데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 주말에는 좀 검사 양이 많이 줄거든요. 예. 병원급 선별진료소들이 이제 운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결과들을 봐야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건지 볼 것 같은데 지금 발생하는 양상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지금 여러 집단 발병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검체 채취 키트 충분히 마련하겠다 이 얘기가 그런 어떤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걸 반증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제 숫자가 이제 대폭 늘어나는 경우도 대비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계속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전수조사나 이런 게 좀 많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검사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들을 대비한 것도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량은 괜찮습니까? 일단은 이제 검사 진단 키트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오히려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단계가 있고요. 검사 채취 키트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사실 이게 미국에서만 생산이 돼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국내 생산이 돼서 그나마 지금 보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어떤 충분한 양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교 순차 등교 마지막 날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 어떤 학교 내에서 2차 감염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학교 방역이 생각보다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또 아이들도 생각보다는 잘 이제 그런 부분 따라줘서 방역 수칙을 꽤 잘 지킨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하는데 다만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숫자를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학교 안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들이 이제 피로도나 이런 문제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밖에서 걸려서 이제 학교로 가는 경우 2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경로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처음에 뭐 코인 노래방도 있었고 학원에서 걸린 경우도 있고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제 놀이공원 같은 데서도 이제 다녀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잘 통제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뭐 밖에서 걸려온 애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학교 오게 되면 학교에서 접촉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학교 주변의 시설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많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그런 동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여러 소식 보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활 방역 더 강화해야 된다는 좀 입장이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발 때문에 한번 확 늘고 이제 기저 숫자들이 한 1, 20명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물류센터, 그다음에 이제 뭐 개척교회 하고 나서 2, 30명 정도가 이렇게 기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집단 발병 사례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환자들의 그 발생 양상들이 계속 급격히 어느 정도 되면은 확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취지지 않으면 이렇게 상승 곡선이 꺾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걸 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조짐이 있거나 좀 우려가 될 때 빨리 통제를 하는 게 오히려 그 기간, 통제 기간을 더 짧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 스스로라도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사람 많은 밀접 한 거나 밀폐되어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가시도록 하는 국민들 스스로 움직여야 될 때가 되지 않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철 온단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디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또 실내 공간들, 또 그다음에 마스크 쓸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언제든 이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실내 이제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 사람 숫자를 제한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식당가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띄엄띄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야외 물놀이 시설에 해당되는 곳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뭐 해수욕장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경우는 아예 그런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정력을 동원해서 출입 인원수 자체를 출입 인원수를 제한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상태가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고강도 거리두기를 다시 만약 시행한다. 이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금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안 가서 그런 데서 발생을 안 했던 예, 거거든요. 예. 뭐 탁구장도 그렇고 뭐 예. 개척교회 소모임도 사실 2월, 4월 중에 환자 많을 때는 대부분 모임들을 안 했거나 예. 모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되는 거라 어차피 고강도를 하든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하든 간에 시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더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한 데라는 거를 충분히 알려주고 그런 데는 이제 가지 않도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들을 벌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새 탁구장 문제가 됐었는데 사각지대 어디가 있을까요? 좀 특히 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생각되시는 이제 부분이?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든 예. 뭐 상관없다고 하는데 뭐 댄스 스포츠 예. 뭐 하는데도 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도 실내에서 하는 아, 예.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매번 거론되고 있는 뭐 PC방 노래방 뭐 다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요새 이제 그 벤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좀 사무소를 좀 작게 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예. 일하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하청을 받아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는 아주 소규모지만 한 10명, 20명이 되게 예. 밀집돼서 막 컴퓨터 작업하고 이런 콜센터 공간들 비슷한 환경. 예, 그런 환경들이 예.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언제든 이제 그런 감염자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막 몇천 명 발생하는 대규모 발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발생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런 소규모로 1, 20명 정도의 그런 소규모 발생들이 할 만한 데는 상당히 많은데 근데 정부가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경우는 요새는 좀 시민 참여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근무하는 곳 또는 내가 어디를 방문했더니 여기는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라고 예.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뭐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으면 그런 데를 이제 직접 찾아가서 좀 이렇게 좀 정정하거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동원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이제 병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환자 중에는요, 이 감염된 분들 중에 뇌에 어떤 문제를 호소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특히 강하게 이 병을 앓고 지나간 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위험한 겁니까, 뇌도? 사실 국내에서는 예. 뭐 뇌염이나 뭐 뇌수막염까지 예. 온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뭐 일부 좀 보고가 되고 예. 있고, 그다음에 신경 후유증 같은 게 예. 생겨가지고 뭐 전신에 그런 저린 증상이 오래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흔한 부작용은 아닌 거, 합병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꼭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후유증은 맞는 건가요? 그건 아직 증명이 이제 된 건가요? 코로나19 자체에 의한 합병증일 수도 있지만 예. 만약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이제 오래 예. 착용하게 되면 이제 그런 치료 과정 중에 그런 합병증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제 사례 조사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떤 게 원인이 더 강한 부분인지를 좀 고민하고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후유증이 예를 들어 심하게 하려면 후유증이 덜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젊기 때문에 평상시 건강했었으니까 예. 좀 심하게 안 가거나 이제 후유증이 좀 덜할 수 있는 측면들은 있고 좀 빨리 회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예. 아무리 젊은 분이어도 중증까지 가서 인공호흡기 달거나 뭐 에크모까지 돌리게 되면 그런 후유증들은 뭐 연세와 무관하게 다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고 해서 절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뭐 에크모 돌리고 뭐 이래가지고 사경을 예. 헤매는 분도 있고 외국에는 사망 사례가 꽤 보고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젊은 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그런 부분. 예. 사실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 주의하게끔 하는 거는 예. 본인이 뭐 약하게 가볍게 앓더라도 본인이 남한테 네. 확산시킬 수 있는 문제들도 상당할 수 있어서 본인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라든지 예. 이런 분한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면에서 젊은 분들이 많이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 없는 분들이 위험하다. 이건 어떤 연관성이 증명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그런 레포트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남성에서의 발병자가 좀 예. 높더라. 그리고 뭐 예. 최근에 이제 또 탈모자에서 발병이 높더라 이런 얘기들이 예.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숫자에서 조사된 거는 아니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예. 종교 집단에서 여성분들이 예. 많다 보니까 이제 예. 그런 면모들이 예. 있어서 국가마다 어떤 사회적 활동의 범위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과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란 네, 아직 말씀이시죠? 명확하게는 이제 한 뭐 이제 가십 정도의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온 연구가 이제 하나 정도 나왔다. 예.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A형은 어떻습니까? 또 A형 문제도 나오고. 이행 문제도 이제 중국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고 예. 뭐 다른 거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수준 정도여서 아직까지 이렇게 신빙성 있는 수준 정도까지 예.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요. 좀 대규모로 조사됐을 때 그런 재밌는 결과가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나온 이 병의 어떤 특수한 사람 대상에 대한 어떤 뭐 심각함이랄까 이런 건 증명된 건 많지 않군요. 네, 지금. 많지 않습니다. 딱 지금까지 증명된 예. 거라고는 연령 높이면 예. 높을수록 뭐 위험하다. 하는 거랑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이 두 가지만 연관돼 있고요. 예. 아직까지 다른 거는 뭐 조금 언급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전체 연구자 한 1,200명인데 아시아권이 한 50여 명밖에 등록이 안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연구가 한참 진행할 때 아시아권의 환자가 많지 않을 때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증명할 수 있기에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어떤 특이한 사실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어떤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네, 맞습니다.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뉴스가 나오면 그게 굉장히 어떤 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특별히 아직까지 그렇게 확률적으로 드러난 건 많지 않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예. 이제 좀 특이한 결과들을 좀 확인하고 싶고 또 그런 게 나와야 본인의 또 연구로서 예.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모든 과학적인 사실이 증명되기까지는 여러 이제 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뒤집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아서 조금 더 검증의 작업들이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교수님. 요새 연일 어떤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이 어떤 변곡점이 중요한 시기에 한번 다시 당부해 주시죠.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될지. 일단은 지금 나오는 형태들이 소규모 집단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께서도 사람이 많은 곳, 또 마스크 쓰기 어려운 곳은 아예 방문 안 하시겠다 생각을 해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